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진기의 세상 읽기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어제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카페들은 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일이 금지되었고, 식당들도 9시 이후에는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좀 슬기롭게 좀 극복을 해서 서로 협조하고, 불편하더라도 이 고비를 넘겨야 편해질 수 있습니다. 편해질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우리가 앞당길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식하고 몰상식한 행동 좀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공공교통 그 기관을 이용할 때는, 그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쓰는 건 이제는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그 마스크 안 쓰고 실랑이 하는 그런 영상들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정말 한심하고,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일부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2.5 발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8일까지만 좀 한번 바짝 조여봅시다. 그래서 요거 끝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검사받지 않으신 분들, 사랑제일교회 또 8.15 광화문 집회 나가셨던 분들, 자, 이제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검사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진돼서 계속 그러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거짓 정보 퍼뜨리지 마시고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검사 받으시고 동선 속이지 말아주세요. 또 온천에 간 목사 부부, 아니 목사는요 교인들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설교하잖아요. 본인들이 거짓말하고 동선 속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 부부가 뭐 온천 가면 안 됩니까? 온천 간 걸 왜 속여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요번만큼은 반드시 극복해서 코로나 종식시킵시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자, 월요일 순서는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3.1운동에 대한 여러가지 의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알지오가 제작하고 문화명품그룹, 옹기그룹의 협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옵니다. 네, 오늘 역사에 대해서,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죠. 자, 저는 뭐 역사학자 아니고 늘 얘기하는 겁니다만 역사 교사 아니었고, 학교 다닐 때 역사 성적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역사를 조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채팅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그 선물을 마련해 놓고 있죠. 밀감비로 준비해 놓고 있고요. 소금 4종 세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선물 함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달재님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더니 우리 박달재님이 동감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영수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인사해 주셨고요. 제니쌤 들어오셨네요. 활기찬 한 주 시작입니다. 역사로 시작합니다. 네, 응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이야기는요, 사실 제가 역사에 대한 컬럼을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들과 대화로 나누지 않고 제 컬럼 3편을 3.1운동 4편인데요. 이 3.1운동에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4편의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이 대화식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컬럼을 그냥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대신할까 합니다. 자, 자막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김 감독님 잡담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막 준비하셔야 돼요. 네, 3.1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쓴 컬럼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대신합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일현입니다. 올해로 꼭 101년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3.1운동이 중요한 것일까요? 3.1운동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선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거적적인 규모의 독립 만세 운동입니다. 조선의 종교 지도자와 지식인,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서울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국과 해외로 확산된 거적적인 민족 운동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3.1운동이 일어난 첫 번째 배경은 일본의 조선을 무단 통치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김일현 1919년은 일본이 무단으로 조선을 점거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승전 국가들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고민하며 국제 질서를 재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1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즉 유럽 열강의 식민주의를 자국의 민족들에게 맡겨서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자고 주창을 했습니다. 이 흐름과 이 붐을 타고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2월 8일 아침부터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 YMCA 회관에 조선인 유학생들이 모여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조직을 결성해 만세운동을 벌였던 날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28 독립선언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관동 대지진 때 불타 없어지고 지금 도쿄에 있는 YMCA는 600m 떨어진 곳에 다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적진의 심장 한복판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겁도 없이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을 한 것이죠. 그때 학생들의 나이가 10대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10대에서 20대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문을 28 독립선언문을 쓴 사람이 후에 7.18로 변절했긴 했지만 그 유명한 춘원 이광수 선생입니다. 1월 중순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28 독립선언문을 들고 그때 당시 학생 모자로 사용했던 사각모 안쪽 챙틀에다가
이 독립선언을 숨겨서 국내로 들어옵니다. 당시 중앙학교 교사였던 현상윤에게 전달하고 일본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에 감동한 현상윤은 중앙학교 교장 송진우와 친구인 육당 최남선에게 알립니다. 셋이서 함께 민족 대표였던 최린을 찾아가죠. 최린은 최종적으로 동학의 3대 교주이자 민족 대표 손병희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들은 적진에서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 이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쓰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우리도 독립선언을 하자고 결의를 하고 손병희와 최남선이 독립선언을 쓰고 보성중학교 교내 인쇄소에서 비밀리에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인쇄합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고 차로서 자선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우리는 이에 조선의 독립한 나라인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선만대에 알려 민족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이 얼마나 힘있고 자주적인 문구입니까? 우리 민족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세계 인류가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실제 이후에 인도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과 중국의 오사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저항운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고종의 독살에 의한 승하 사건입니다. 나라님을 일본 침략군에 매수당한 친일파에 의한 독살당했다는 사건은 민심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일본군 헌병과 경찰이 거리 곳곳을 지키며 검문하고 두세 명만 모여 수군거려도 잡아가는 살벌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런 광경은 1970년대 유신 정권의 서울 풍경과 거의 흡사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고종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터라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크게 운동을 벌일 수 있는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3.1운동 101년. 이제 자막은 지워주셔도 되겠죠? 1910년 3.1운동을 계속 이 배경을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또 채팅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함께 하겠습니다. 윤정선님 안녕하세요. 조선전님 안녕하세요. 지각했네요 하셨고요. 장수목님 들어오셨습니다. 30분 전각에 안 하셔서 오늘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2분 정도 늦었죠? 이문수님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3.1운동의 의의와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그 내용은 제가 그동안 써왔던 역사에 대한 컬럼 중에서 3.1운동 것만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1910년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조선은 없어졌고 조선 백성도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우리는 죽지 않았소. 조선은 살아있다고 선언한 사건이 3.1 만세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드디어 대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날이 밝았습니다. 날짜가 3월 1일로 정해진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회의 결과 처음에는 3월 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이 고종의 장례일이었기 때문에 천도교 대표들이 황제의 장례일에 거사를 치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 하여 반대하였고 3월 2일날로 정하는 것도 논의하였으나 이날이
마침 일요일 안식일이어서 기독교 대표들의 반대가 있어서 3월 1일 토요일 12시로 정해진 것입니다. 민족대표와 학생들이 정오에 탑골 공원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나눠주고 만세를 부르는 계획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에도 민족대표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웬일일까요? 정오가 지나갑니다. 민족대표들은 탑골공원으로 가던 길을 돌려 인근 고급 요리집인 태화관, 이 태화관은 지금의 광화문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 자리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려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민족대표들은 그 자리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축배를 듭니다. 민족대표 중에 한 사람인 최리는 태화관 주인인 안순환 사장을 불러 총독부에 전화를 걸게 합니다. 조선의 민족대표들이 여기 모여있으니 잡아가라고 자수를 한 셈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경찰 80여 명의 경찰들을 출동시켜 민족대표 33인을 모두 연행합니다. 민족대표들은 탑골공원에서 행사를 거행할 경우 무고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낭송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민족대표들이 오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단상으로 뛰어올라가 독립선언서를 낭송합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많은 학생들이 태극기를 나누고 만세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일제여국과 고종나라님을 잃은 울분이 더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일본 경찰은 무자비한 단합을 하였고 총으로 쏘고 칼로 태극기 들은 팔을 베었습니다. 오른팔이 잘리면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외쳤고 왼팔이 잘리면 입에 태극기를 물고 흔들어 댔습니다. 만세에 참가한 인원은 당시 총 인구 1700만 명 중 200만 명이 참가를 했고 7500명이 살해되었습니다. 16,000여 명이 부상했고 체포된 사람이 47,000명에 이릅니다. 파괴되고 불탄 민가가 720호, 교회가 50개소, 학교가 2개소가 일제의 총칼과 군합발로 짓밟혔습니다. 주로 학생들 중심으로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상인과 노동자가 합류 중소도시로 번져갔고 농민들이 합류하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일본, 만주, 연해주, 미주 등지에서 만세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제암리 사건이 터집니다.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교회의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본 아리따 중위가 이끄는 군인들이 마을 주민을 마구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날 제암리 마을 사람이 39명이 39명이 학살당했고 제발 어린애만이라도 살려달라는 어미의 목을 칼로 베고 아이마저 쳐 죽입니다. 교회에 불을 지르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이날 교회와 민가가 합쳐서 31채가 불에 타 소실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선교사 스코필드가 현장 사진을 미국 본토로 보내 미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 사진이 불타 없어진 제암리 교회의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것을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찍어서 미국에 보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의견 나눌까요? 우택이라는 분들 오셨는데, 우택님 인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 조혜승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듣고만 있어도 가슴이 떨리네요. 조선자님,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는
노력했는데 정권은 누가 잡고 노력한 분들은 찬밥 취급당하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편을 가르고 목숨 바쳐 구했던 이 나라, 그들의 자손과 또 이 나라를 숭고하게 지켜냈던 그들의 얼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7.18 자손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죠. 아직도 7.18가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 나라, 지금은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나라, 어찌하면 좋습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때 밀지 말자 머리까지 감는 비루, 밀감비루와 피부의 품격을 더하다 메디코이 협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Imagination brings a smile up to my lips. Oh, fascinated, I'm moving fast. Oh, up,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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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p, up, up.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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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p, up, up.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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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p, up, up.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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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p, up, up. We're go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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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p, up, up. We're going up. 촉촉하고 안기는 느낌? 제 피부가 주인을 만났어요. You're so beautiful, you're so beautiful. 내 눈을 봐요. 앰플을 만나고 나서 시간을 잊었어요. So beautiful. 메디코이를 쓰고 나서 글이 더 잘 써져요. 메디코이 고마워요. You're so beautiful. 네, 여러분 3.1운동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써왔던 컬럼 중에서 3.1운동에 관한 4편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3.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를 빼놓고 이야기가 되지 않죠. 우리 민족 가슴에 살아 숨쉬는 유관순. 당시 유관순은 이화학당 재학 중이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교장 메리 선생의 만류를 뿌리치고 학생 시위대를 조직하고 만세 시위대에 합류합니다. 일본의 탄압으로 학교가 휴교되자 고향 천하로 내려가서 병천 아오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공물전 쌀섬을 딛고 올라가 열띤 열기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날이 1919년 4월 1일입니다. 시위는 엄청난 인파로 불어났고
일본 헌병대 총칼의 탄압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관순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부모가 일제의 총칼에 숨을 거두고 유관순은 헌병대로 연행이 됩니다. 그녀는 잡혀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시위 주동자라고 끝까지 주장하며 죄 없는 가담자를 모두 석방하라고 오히려 크게 호통치는 기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너희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를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명분과 권리가 없다. 이게 17살 소녀가 일본 법정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너무도 기계 있고 당당한 조선민족의 그 기계를 보였던 가녀린 17살의 소녀 유관순.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항변입니까? 그녀의 나이 17살의 갸냘픈 소녀, 꿈을 꾸고 애틋한 소녀의 감성으로 시 구절을 외워야 할 나이에 그녀는 대한 백성의 기계를 어른들도 못하는 대한의 국권과 자존심을 일본의 법정에서 외치고 있지 아니한가. 이후 여러 감옥으로 이감되었고 온갖 고문이란 세상의 고문은 다 당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일제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언도받았다가 이후 6월 30일 경성 복심법원에서 다시 3년형을 언도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고등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유관순은 일제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상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20년 4월 28일에는 영춘항의 결혼기념 특사령으로 유관순의 형기가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고문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고문의 종류 또한 다양각색이었습니다. 입에 담고 말하기조차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고문의 종류를 나열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조금 역겹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약품을 발라 가발을 벗기듯 머리가짐을 통째로 벗겨내거나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뽑는 고문, 입에 호스를 연결해 뜨거운 물이나 각종 오물을 투입하기, 면도칼로 귀와 코를 깎거나 달근 쇠로 성기 지지기, 이런 잔혹한 성고문, 물이 든 도간에 알몸으로 넣어놓고 미꾸라지를 풀어놓았습니다. 자, 미꾸라지는 음지로 파고드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알몸으로 독에 가두고 미꾸라지를 풀어놓았으니 그 미꾸라지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심지어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다른 독립 열사들 앞에서 칼로 양쪽 가슴을 도려내는 것은 물론 일본 사람들 앞에서 목에 계지를 묶은 채 네 발로 기어다니게 하는 등 세상의 고문이란 고문은 손에 가냘픈 몸으로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1920년 3월 1일 서대문 영무소에서 유관순은 이신혜, 어윤희, 박인덕 등과 함께 3.1 만세운동 1주년 기념식을 옥중에서 갖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여기에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크게 호응하여 만세 소리가 형무소 밖으로 퍼져나갔고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성무소 주위의 인파들을 몰려들게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은
더 심한 고문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도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겨낼 수 있으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흔들림 없는 투쟁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17살의 소녀의 외침입니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 열사는 일본 경찰의 지독한 고문에 의한 방광 파열로 옥중에서 사망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숨지기 직전까지 계속된 일본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성한 곳이 없었고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 유관순 열사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절규에 찬 목소리로 조국 독립을 바랐던 유관순. 이제는 유관순 열사의 시신 인도하기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무려 2주가 지난 뒤 시신을 이화학당에 보내면서 그제서야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화학당 교장 메리 선생의 강력한 항의로 인도되었으나 토막으로 난도질 당한 상태였고 받은 시신은 남영산자 크기의 상자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역시 조용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조건으로 시신은 인도되었고 당시 정동교회의 김종우 목사의 주례로 조촐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통곡했고 18 꽃다운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구람없이 싸우다간 유관순 열사. 나는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만약 나의 딸이 이 지경이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몹시 힘든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던 저의 칼럼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 6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에서 3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고향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할아버지도 못한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그녀. 그의 삶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해줄까요?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는 이유도 유관순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참으로 큽니다. 몇 가지 교훈을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함께 참여한 분들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선자님, 살기 힘들어서 정육점을 차린다고 하니 집안 내에서 백정놈이라고 반대하시고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어릴 때는 백정이라며 난리였었어요. 그래도 힘드니까 끝내는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선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변에 있는 독립투사의 자손이 어렵게 사니까 살다가 정육점을 이렇게 하고 백정이라고 이렇게 또 반대했던 그 집안에 어떤 그런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죽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해방이 된 거죠. 나쁜 놈들, 와우 잔인하다, 죽일 놈이라고 조혜숙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수목님,
암산 밀절 영화 보기 힘들 정도로 고문과 모멸을 받은 슬픈 역사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희 나라가 있는 국민으로 저희들은 나라가 있는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맞죠?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나요? 조 선생님. 글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치 못할 것은 분명한데 용납해서는 안 되죠. 용서 못하죠. 하지만 이들이 과거사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하고 사과한다면 협력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니스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너무 안타까운 목숨들인데, 네, 맞네요.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3.1운동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컬럼을 쓰면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한 대규모 시위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나라의 상징으로 국기를 사용해 일본 침략자들에게 우리의 국기와 국호가 있다는 국기와 국호가 있는 한 독립국임을 똑바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의 국기를 외교적으로 처음 사용한 것은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갈 때 배에 개항했던 것이 처음이기는 하나 그 누구도 국기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3.1운동을 통해 세계 만방에 우리의 국기 태극기를 알리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무저항 비폭력 비무장 시위라는 겁니다. 일본 침략자들의 총칼 앞에서 무저항 비폭력의 산무 시위를 했다는 사실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3.1운동은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끌어냈고 중국의 5.4운동도 비무장 비폭력 운동으로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겨우 내내 이어진 촛불 시위도 3.1운동의 산무 정신을 이어받아 한 사람의 부상자도 없이 목적을 이뤄낸 민중의 승리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안위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 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평화적 비폭력 시위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동양의 평화를 위해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며 정의와 인도에 입각한 운동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것은 독립선언서에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분의 구애 없이 전 국민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세운동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여자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생들의 단체 참여, 집에만 있었던 일반 주민들의 대거 참여, 이화학당 학생들의 동맹. 우리는 유관순 열사만 기억하지만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운동을 유관순과 함께 주동했던 어윤희, 심관빈, 임명애, 권혜라, 김양화 이런 이화학당 선후배들과 수원 본관의 기생들의 희생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희생되는 나라에 있는 아픔을 그들은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노인이든 학생이든 태극기를 든 자들은 최후의 일인까지 대한 독립을 외쳤습니다. 다섯 번째, 일본 통치의 방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힘으로 억압 통치를 하던 일본,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백성들이 일본 총독부에 직접 통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일본의 통치 방식이 민족의 정신을 현혹하는 문화 통치로 바뀌었습니다. 그 예로 영춘왕이 일본 여자와 결혼하는 날을 기념하여 3.1운동으로 투옥된 대부분의 수감자를 석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으로 용기를 얻은 애국지사들이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로 삼았고 국내 무장투쟁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독립군대가 여러 곳에서 창설되었고 독립군들이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 활동하는 데 큰 힘을 준 민족의 발휘였습니다. 힘이 없던 조선이라고 무시했던 중국의 국민당 총수 장개석의 마음을 움직여 상해의 임시정부를 승인하고 도와준 계기도 이 3.1운동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도시락 폭탄으로 인해서 적진에 뛰어든 그런 사건들이 물론 장개석 그때 당시 국민당 총수의 결정적인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힘은 위대했고 100년이 넘은 우리 가슴에 더 큰 불꽃이 되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힘을 세계 만방에 알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삼천리에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외쳤던 만세이었기에 이제 남북한이 함께 외쳐서 앞으로의 100년의 비전을 세워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이 나라의 독립을 그토록 염원하며 먼저 간 선열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손들의 기본적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단합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모진 고문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대한 독립을 외쳤던 우리 선배들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3.1운동과 8.15 기념식에서 묵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제발 동서로 여야로 남북한으로 갈려져서 싸우지 말고 일본에게 보여줬던 천국민 천백성이 삼천리 방방곡곡의 단합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오늘은 3.1운동에 관한 4편의 칼럼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고 조선자님, 조선사님 만세네요. 맞아요 해주셨고요. 조혜성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내야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분리수거부터 정확하게 합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애국입니다. 마스크 쓰는 거 애국입니다. 여러 사람 모이는데 안 가는 거 애국이에요. 손 잘 씻는 게 애국입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하고 있는 많은 재활용품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재활용이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애국입니다. 화합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라고 또 조선자님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은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우택님께 끝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우택님께
밀감비로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당첨되신 분들은요, 주소, 전화번호, 성함을 한꺼번에 써주셔서 제 개인 메시지로 주시면 여러분들 댁으로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순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알아보는 시간,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배경,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났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쓴 칼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나라에 협조해야 된다고 우리 조선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선자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이십니다. 우리가 어른들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자, 조선자님 수고하셨다고 응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8시에 손진기 손덕기의 이러쿵 저러쿵 시간이 마련되죠. 이러쿵 저러쿵 시간에는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여행지 50서를 선택을 해서 사이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가보고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또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어떤 좋은 곳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방송 사수해 주시고요. 이 초대손님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행의 달인, 지구 3바퀴 반을 도르셨던 분이시죠. 노도윤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여행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녁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진기의 세상 읽기, 오늘 역사 이야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시에 다시 오고요. 우리 스팟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a woman way over town that's good to me. Oh yeah. Say I got a woman way over town, good to me. Oh yeah. She give me money when I'm in need. Yeah, she's a kind of friend indeed. I got a woman way over town that's good to me. Oh yeah, she says the loving early in the morning just for me.